매일 머리 감는데 왜 머리카락은 자꾸 더 빠지는 걸까요? 혹시 매일 하는 그 깨끗한 습관이 사실 내 두피를 망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특히 그 40대 넘어가면서 머리카락이 예전 같지 않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25년 전문가의 비법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정말 의외의 해결책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맞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게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하는 방법들인데 그게 오히려 두피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 25년 경력의 모발 이식 전문가의 조언이거든요. 우리가 잘못 알았던 상식들, 그리고 또 집에서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비법들이 담겨 있어요. 아니 뭐 비싼 돈 들여서 관리받고 약 먹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걸로요. 습관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진짜 솔깃한데요. 그럼 오늘 이 자료들 쓸개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보죠. 우리의 그 머리카락 고민, 오늘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가 진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문제더라고요. 예를 들면 막 뜨거운 물로 머리 감는 거 있잖아요. 전 좀 개운하던데. 그리고 샴푸를 그냥 머리에 바로 짜서 거품 내는 거, 아니면 막 손톱으로 두피를 팍팍 긁는 습관 같은 거요. 이게 다 안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두피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약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뜨거운 물이나 손톱으로 자극을 주면 이건 두피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모발이 자랄 그 환경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죠. 뭐랄까, 좋은 씨앗도 땅이 거칠면 잘 자라기 힘들잖아요. 딱 그런 셈이에요. 깨끗하게 한다고 믿었던 게 오히려 공격이었던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결국엔 이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라 그 머리카락이 자라는 밭, 그 두피를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머리카락은 이미 자라난 결과물, 어떻게 보면 죽은 세포거든요. 이걸 아무리 문지르고 관리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살아있는 조직, 바로 이 두피입니다. 모발 공장인 두피가 튼튼해야 건강한 머리카락이 쭉쭉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턴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를 씻는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근데 그 두피 관리를 위해서 되게 의외의 재료를 쓴다면서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요. 아니, 커피로 두피 관리를 한다고요? 그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 네, 저도 사실 처음엔 좀 갸우뚱했는데요. 독일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그 카페인 성분이 있잖아요. 이게 두피의 혈액순환을 좀 원활하게 하고 또 모근 세포에 직접 에너지를 공급한대요. 그리고 특히 그 탈모 유발하는 특정 물질, DHT라고 하는데 그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됐어요. 와, 커피의 재발견인데요. 아니, 그럼 집에서는 이걸 어떻게 써야 돼요? 막 커피 내려서 부어요? 아니요. 아주 간단해요. 일단 진한 블랙 커피를 내리세요. 설탕이나 크림 없는 거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걸 반드시 완전히 식혀야 해요. 식힌 커피를 스프레이통에 담아서요. 머리 감기 한 15분 전쯤 두피에 그냥 골고루 뿌려주시면 돼요. 구석구석. 그리고 나서 손가락 끝, 그 지문 부분 있죠? 그걸로 부드럽게 한 1, 2분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평소처럼 샴푸하시면 됩니다. 근데 절대 뜨거운 커피 쓰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오히려 자극만 됩니다. 아하, 식힌 블랙커피 15분 전에 뿌리고 마사지. 알겠습니다. 그럼 두피는 이제 커피로 관리하고, 그럼 이미 자라나 있는 이 머리카락은요, 샴푸할 때 막 뻣뻣해지고 손상되기 쉽잖아요. 네, 이것도 아주 간단한 비법이 있어요.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머리 감기 한 10분에서 15분 전에요. 집에 있는 식물성 기름 있잖아요. 올리브유도 좋고 코코넛 오일 아니면 미강류 같은 거요. 쌀겨 기름. 그거를 아주 소량 동전 크기만큼만 손바닥에 덜어서 양손으로 싹싹 비벼요. 그럼 좀 따뜻해지잖아요. 이걸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부분까지만, 끝부분에만 살살 발라주는 거예요. 두피에는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모공 막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머리카락을 미리 살짝 코팅해 주는 거네요. 샴푸의 그 강한 세정 성분으로부터 보호막을 딱 만들어주고 수분도 덜 날아가게 하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자, 이렇게 이제 준비 단계를 거쳤다면 제대로 감는 게 중요하겠죠.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약간 미지근한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샴푸 바로 묻히지 마시고 물로만 먼저 한 1, 2분 충분히 두피랑 모발을 적셔주세요. 먼지 같은 거 먼저 씻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샴푸는 손에서 먼저 거품을 충분히 내세요. 바로 머리에 짜지 마시고 그 거품으로 이제 손톱 절대 아니고요.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문질러 주는 겁니다. 네네. 헹구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샴푸 남은 안 좋다고. 아, 그럼요. 정말 중요해요. 샴푸했던 시간의 한 2배 이상 충분히 헹궈내야 합니다. 꼼꼼하게요. 그리고 린스나 트리트먼트 쓰실 때는 두피에 닿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머리카락 끝 중심으로 발랐다가 깨끗하게 헹궈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시원한 물로 마무리해 주시면 두피 진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와, 이렇게 두피와 모발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이고, 어차피 유전인데 이거 해봤자 뭐.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네. 그거 진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그렇게 체념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 자료를 제공한 전문가 말로는요. 유전적인 요인은 전체 탈모 원인에서 한 30% 정도래요. 생각보다 적죠. 나머지 70%는 후천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눈 이런 생활 습관, 뭐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관리도 있겠지만 특히 이 머리 감는 습관에 달려 있다는 거죠. 70%가요. 와, 70%가 습관이라고요? 세상에. 그러면 이거 진짜 희망적인데요. 포기할 게 아니라 오늘 배운 것처럼 올바른 두피 관리법, 또 머리 감는 습관 이런 걸 꾸준히 실천하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좀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이미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또 쉽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머리 감기 전에 딱 15분만 투자하세요. 두피에는 식힌 커피 스프레이로 영양을 듬뿍 주고요. 머리카락 끝에는 소량의 식물성 기름으로 보호막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감을 때는 미지근한 물, 거품은 풍성하게, 그리고 손톱 대신 손가락 지문으로 부드럽게 두피 마사지하듯 감기. 어쩌면 이 작은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머리카락 자신감을 확 되찾아줄지도 모릅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공유해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정보 차원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그 두피 상태나 체질, 또 알레르기 유무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거든요. 특히 뭐 두피에 상처나 염증이 있다거나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걸 바로 따라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해보시고 시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모든 선택과 그 결과는 결국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근데 진짜 매일 하는 이 머리 감기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습관이 우리 머리카락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준다니 좀 놀랍네요. 그러고 보니 혹시 우리 상 속에 다른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 중에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것들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조용히 돌아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